안녕하십니까, 박인천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9년 스포츠 지도사 기출 스포츠 심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018년이랑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뭐 평이합니다. 평이한데 조금 더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요것도 연습이 잘 돼 있으면 크게 이 난이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어떤 난이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9년 문제. 자, 1번 보기에서 한번 기억에 해당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분야. 자, 단골 문제 하위 분야 나왔습니다. 근데 뭐예요? 보기를 하나 더 놨어요. 그냥은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한번 봅시다. 야구에서 공을 잡은 외야수는 2루 주자가 주력과 경기 상황을 고려하고 홈으로 송가하기를 결정한다. 그걸 홈까지 위치를 확인하고 공을 던진다. 자, 기억 분야에서는 외야수가 경기 상황 여러 정보를 종합한다는 어떻게 동작을 생성하고 조절. 자, 운동 제어가 되시겠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1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자, 운동 제어, 생성과 조절 나왔고, 운동 발달, 성숙, 성장, 뭐 뭐죠? 뭐 그런 것들, 연령,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자, 운동 심리학, 운동 참여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이점들, 건강, 삶의 질을 높인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운동 심리학이랑 건강 심리학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로 부르냐? 건강 운동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닐 수밖에 없겠죠. 두 개 중에 하나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운동기술의 1차원적 분류 체계가 아닌 것은. 운동기술의 1차원적 분류 체계, 이거는 사실 유추해서 찾기는 힘들어요. 내용을 모르시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내용을 찾기는 힘듭니다. 근데 운동기술의 1차원적 분류는 운동학습 제어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환이도 문제에 넣어놨는데, 1차원적 분류 체계는 환경의 안전성, 움직임의 연속성, 동원되는 근육의 크기에 의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과제 난이도에 따른 분류는 1차원적 분류 체계가 아니다 라고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의 안정성에 따른 분류에서 개방 운동 기술과 폐쇄 운동 기술로 나눌 수 있고, 움직임의 연속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단속적 운동, 계열적 운동, 계속적 운동, 연속적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육 크기는 대근 운동, 소근 운동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다시 4번. 응용 스포츠 심리학자가 제시하는 스포츠 심리 상담의 윤리 규정이 아닌 것은. 윤리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 가족, 친구 등과의 상담 과정은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나이, 성별, 국적, 종교장애,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의 개인차를 존중한다. 존중해야죠. 교육, 연수, 수련 경험 등을 통해 인정받은 전문 지식과 기법을 제공한다. 당연하죠.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 의뢰한다. 당연합니다. 자, 1번. 가족, 친구와의 상담 과정을 굳이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전문적으로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다. 자, 5번. 정보 처리 단계. 반응 확인,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자극 확인이죠. 자극 확인, 반응, 반응 선택, 반응 실행.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반응 실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 항상 반응 실행은 뭐예요? 여자친구 이상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되지? 하고 행동하는 단계를 반응 실행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실까요? 실제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해 움직임을 조직화한다. 그럴 것 같은데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단계라 그랬죠, 그죠? 받아들인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한다. 자극 확인 아닐까요, 이거는? 자극을 확인한 후 환경 특성에 맞는 반응을 선택한다. 반응 선택 내용이죠. 환경 정보 자극에 대한 확인과 자극의 유형에 대해 인식한다. 이것도 자극 확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가실 수 있겠네요. 자, 6번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효능감, 자신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기 효능감 플러스가 높은 선수는 마이너스에 잘 대처한다. 맞죠? 타인의 수행에 대한 관찰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단 이런 것들 좀 주의해 보시면서 자기 효능감은 농구 드리블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자기 효능감 플러스는 플러스죠. 경쟁 상황에서 각성 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자기 효능감은 떨어질 수 있다. 자, 요 두 개, 2번, 4번 애매한데 타인의 수행에 대한 관찰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뭐죠? 간접 경험. 내 롤모델이 잘하고 있으면 나도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 롤모델이 잘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지 하고 자기 효능감에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번 자 웨이너 나왔습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웨이너의 긴 범주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웨이너는 안정성, 인과성, 통제성 이게 있다고 했죠. 안전성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쉽게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인과성은 내 안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 통제성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보시죠. 탁구 선수 A는 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상대 선수의 능력이 자신보다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 상대 선수의 능력. 제가 능력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신체, 운동 능력, 체형, 키, 몸무게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 요인이 되겠다. 그러면은 상대 선수의 능력은 내게 아니죠. 내 바깥에 있죠. 그래서 외적 요인이 될 것이고 이게 통제 가능한 것인지 통제 불가능한 것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상대 선수의 능력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면 되시겠다.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 각성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에 따라 정서 경험이 다를 수 있다. 각성 수준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들어갔습니다.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를 기분 좋은 흥분 상태나 불쾌한 정서로 해석할 수 있다.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를 기분 좋은 상태나 불쾌한 정서로 해석할 수 있다. 결정적 순간에 발생하는 심판의 오심은 선수의 정서 상태를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죄송합니다. 자, 뭔가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뭐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아닐 것이고, 멘붕 상태가 온다, 뭐 회복할 수 없는 뭐 지경에 이른다, 뭐 이러진 않을 것이고, 최적 수행 지역 이론도 아닐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뭐죠?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순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시면 일단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찍고 넘어가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시간을 두고 좀 읽어보시는 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야구 투구와 타격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투수가 145km 속도로 던진 공 홈플레이트에 도달하는 시간이 460ms이다. 460ms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400ms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두 명의 타자 중 A 타자는 스윙 시간이 160, B 타자는 스윙 시간이 140. 자, 이렇게 치면은 B 타자가 빠른 스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스윙 스피드가 B 타자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두 타자의 신체 조건, 사용하는 배트, 기술 수준, 공이 맞는 지점 모두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면 된다. 사실 이거는 언어 영역, 수능 시험에서 언어 영역 문제랑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말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B 타자는 A 타자보다 구질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자, B 타자 봅시다. 150초, 150ms, 130ms. B 타자가 스윙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구질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자, 맞는 내용이에요. B 타자는 A 타자보다 타격의 충격력이 커서 더 멀리 쳐낼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빠른 속도로 치면은 그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력이 커집니다. 가속도가 커지면 충격력이 커진다. 왜? 배트, 사용하는 배트가 똑같은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게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겠죠. B 타자는 A 타자보다 공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유리하겠죠? 왜? 공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 그래서 B 타자는 A 타자보다 스윙 시작이 느려도 됩니다. 왜? B 타자의 스윙 스피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A 타자보다 느리게 쳐도 돼요. 그 말은 공이 투수 손을 떠난 때부터 스윙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A 타자보다 길다.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다. 자, 10번. 자기 목표 성향보다 과제 목표 성향이 높은 선수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자기 목표 성향이 높은 선수들은 내가 제일 중요하고, 과제 목표 성향이 중요한 선수들은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1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다. 평가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수행이 더 저조할 수 있다. 3번 상대 선수의 실수로 인해 승리하였다고 생각한다. 4번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게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보기가 설명하는 자결성 이론, 자기결정 이론의 동기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한번 보시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대요. 동수는 배드민턴의 흥미를 느끼고 스포츠 클럽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가 없어졌대요. 클럽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지도자와 동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싫어서 클럽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뭔가 지도자나 동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싫어서 의무감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죠? 자, 요런 것이 의무감 규제. 죄송합니다. 자, 무동기. 무동기는 동기가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행동 규제. 억지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 행동이 옳다.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것들. 자, 확인 규제. 확인 규제는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좋은 거를 아니까 하는 그런 행동들이 확인 규제. 그리고 요 보기의 내용들은 의무감 규제가 되시겠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18년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기존중감과 자기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가설. 정기적으로 운동하며 체지방 감량과 체형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몸이 좋아진 걸 느꼈대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지도사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언어적 지지. 가족들로부터 운동 참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사회적 지지. 성공 경험. 뭐죠? 자기 효능감 향상설입니다.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13번. 운동학습의 정의 및 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학습과정 그 자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다 바로 나왔네요. 운동학습은 학습과정을 관찰할 수가 없죠. 평가와 테스트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지만 학습 과정 그 자체를 내가 운동 기술이 성장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신경 가소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맞고요. 비교적 영구적인 운동 수행의 향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내적 과정이다. 맞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내적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4번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성숙이나 동기 또는 성숙이나 동기 이런 애들은 발달인데 또는 훈련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애매하게 함정을 만들어 놨죠. 그죠? 근데 확실하게 보이는 옳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1번. 자, 14번 보시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심리기술 훈련은 평소 연습과 달리 시합만 하면 생리적 각성 상태가 높아져서 서비스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스포츠 지도사 B는 A 선수의 어깨 부분에 근육 긴장도를 측정하는 센서와 가슴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을 했다. 자, 살짝 느낌 오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도나 심박수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불안감이 높아질 때 어깨 근육의 긴장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각성 조절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바이오 피드백이죠? 알겠습니다. 자, 심사훈련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거. 자생훈련은 내 스스로 내 몸의 각 부분들이 작동을 하는가 하는 식의 훈련법. 점진적 이완 훈련은 말 그대로 숫자를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호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완된 근육이 이완되는 긴장 상태에서 이완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점진적 이완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운동 애착을 촉진하는 스포츠 지도사의 전략. 플러스를 플러스 시키는 전략이 아닌 것. 개인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플러스를 제공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참여자의 운동을 선택해준다.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데. 참여자의 운동을 스포츠 지도사가 왜 선택해주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운동을 자극하는 표어나 포스터를 활용한다.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장려한다. 자, 이런 것들은 1, 3, 4번들은 운동 애착을 형성을 해요. 근데 참여자의 운동을 지도사가 선택해준다. 자결성을 낮추죠. 자결성을 낮추게 되면 운동 동기는 어떻게 돼요? 저하됩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운동은 참여자가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운동 애착이 생길 수 있겠다. 자, 16번 보시겠습니다. 보기에서 대한야구협회가 활용한 행동 수정 전략은 본협회는 선수들의 경기장 폭력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시키기 위해 폭력 정도에 따라 출전 시간을 제한하는 마이너스를 시행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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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예요. 그럼 뭐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기와 보기의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묶인 것은 자, 보기입니다. 다른 근육권을 사용하여 같은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 근육이 동일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뭔가 같은 거를 중심이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강조한 내용인 것 같고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죠. 자, 그러면은 같은 거, 다른 거 뭐죠?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찾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다음 18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18, 19, 20번 나왔습니다. 캐런의 응집력 모형에서 응집력과 관련이 있는 팀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왔어요. 사실 18번 같은 내용은 좀 공식들이 안 통하는 문제.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 팀 응집력 모형에서 응집력과 관련이 있는 팀 요소가 아닌 것은 예외예요. 규모. 우리가
응집력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팀워크, 응집력은 팀워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팀워크를 만들 때 중요한 게 뭐죠? 팀의 능력, 우리 팀이 추구하는 목표,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승부욕 이런 것들이 팀워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죠. 근데 팀의 규모가 큰 팀이 팀워크가 좋고 팀의 규모가 작은 팀이 팀의 규모가 작은 팀이 팀워크가 좋다. 이런 것들은 팀워크나 응집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18번에는 2번 팀의 규모로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한다. 자, 19번 수영장에서 연습한 수영 기술이 바다에서도 잘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적절한 것은 옮겨갔대요. 수영에서 바다로. 또 수영 기술이 수영장에서 바다로. 자, 우리가 암세포가 옮겨다니는 것을 뭐라 그러죠? 뭐 전이 됐다 이러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이 검사라고 합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파지 검사. 파지 검사는 내가 1년 전에 배웠던 기술을 뭐 6개월 뒤에 또는 뭐 1년 뒤에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파지 검사가 되겠습니다. 수행 검사는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하는 체력장, 뭐 팝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운동 수행 검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효율성 검사는 사실 이런 개념은 운동 학습제어나 운동 발달 이런 데는 없습니다. 효율성 검사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전이 검사, 파지 검사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을 19번 문제에서 잘 가져가셔야겠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응 시간의 유형이 아닌 것은 1번 변별 반응 시간, 2번 단순 반응 시간, 3번 자유 반응 시간, 4번 선택 반응 시간.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유 반응 시간. 반응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뇌에서 해석해서 근육에 커맨드를 내려서 동작이 이루어지고 동작이 맞춰지는 시간까지가 반응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얼마 만에 빨리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 과정이 걸리는 시간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응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자유 반응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응을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하게 되고 반응을 느리게 하고 싶으면 느리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유 반응 시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의미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선택 반응 시간, 단순 반응 시간, 변별 반응 시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순 반응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자극에 한 가지 반응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차렷 준비하고 총이 빵 하고 울리면은 무조건 하고 뛰어나가게 되죠. 이런 단순한 반응, 한 가지 자극에 하나의 반응만이 요구가 될 때는 단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 반응 시간은 여러 자극들 중에서 특정 자극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단순 반응보다는 조금 반응 시간이 길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자극 중에서 한 가지 자극에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1, 2, 3번 버튼이 있는데, 아니죠. 버튼이 있는데, 하나의 버튼이 있는데, 노란불이 들어올 때만 초록불, 빨간불, 노란불이 있는데, 노란불이 들어올 때만 반응을 해라. 버튼을 눌러라. 라고 하는 것이 선택 반응 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별 반응 시간은 가장 반응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변별 반응 시간은 우리가 신호등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에서는 멈추고, 노란색에서는 주의하고, 파란색에서는 건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각자의 그 자극에 맞는 반응들을 도출해내야 되는 그런 반응 시간이 변별 반응 시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 19, 20번은 2019년 문제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낮게 나온 경우는 아니었어요. 대신 이제 앞에 중간에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포진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낮은 난이도 문제들을 중간중간에 놓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